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최근에 라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 주가만 유독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10월 기준으로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최근에 농심과 삼양식품 그리고 오뚜기의 주가입니다. 자,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오뚜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오뚜기 주식만 유독 부진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삼양식품입니다. 지난 5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은 이제 1조 5천억을 넘었고요. PER은 16배, PBR은 3배, 시가 배당률은 0.6%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분기 영업이익이 440억이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출 자체는 한 12% 정도 증가했는데 매출 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곡물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추이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많이 보면 한 1,300억, 작게 봐도 한 1,200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까지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요. 오뚜기의 지난 5년의 주가 추이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이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4,800억 해서 1조 5천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PER은 대략 5.37배. 근데 작년 기준이고요. 원래 작년에는 염가 매수 차익의 영향이 있어서 PER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원래 예상되는 추정 PER은 대략 10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PBR은 0.7배 정도, 시가 배당률은 2.4% 됩니다. 오뚜기 이번 실적입니다. 이번 2분기 그리고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고 1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예상되는 2023년 실적은 대략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면 한 2천억이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순이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 1,500억 정도. 그래서 PER은 10배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농심은 지금 현재 한 3조 정도의 시가총액이고요. 삼양식품이 1조 5,300억 정도, 오뚜기가 1조 4,800억. 이렇게 해서 오뚜기의 시가총액이 라면 기업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해서 식품업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이런 영향으로 식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제품들이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제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식품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망은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식품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곡물 가격을 보면 2010년 이 시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지지부진한 시기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흘렀고 다시 2020년부터 그죠? 2022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급등했고 그 이후에 옥수수나 소맥이나 대두 가격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만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과 인도 쪽에서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원당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나머지 옥수수나 대두는 그리고 소맥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뚜기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라면뿐만 아니라 라면 점유율도 지금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3분 카레라든가 분말 카레, 오뚜기 3분 요리, 참기름, 오뚜기밥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제품군별로 보면 가장 큰 이제 매출을 차지하는 것, 오뚜기 입장에서는 라면이고요. 대략 28% 정도. 그 다음에 참기름, 그죠? 그 다음에 그 식용유 같은 것이 16% 정도 차지하고요. 마요네즈, 케첩 같은 것을 양념 소스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한 14% 정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이제 즉석밥 이쪽이 이제 한 14%.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와 해외의 매출 비중입니다. 국내 매출 비중은 90%.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은 10% 수준에 이제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뚜기 이번에 이제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매출은 7,600억인데 해외 매출은 한 870억, 전체에서 한 10%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작년 2분기 기준으로 누적이 1,700억인데
올해 누적으로는 1600억 어떻습니까? 오히려 해외 쪽의 매출액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른 경쟁사들 보면 농심이나 삼양식품이나 전체적으로 계속 정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심은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양식품은 이제 밀양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설을 지금 진행했고 이를 통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의 이번 23년 2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해외 사업소, 그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법인들을 합쳐서 8,900억이 나왔거든요. 작년 전체 1조 6천억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1년으로 따져보면 대략 1조 9천억에서 2조 정도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2021년 1조 2천억, 1조 6천억, 거의 2조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양식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의 수출을 보면 라면 수출 금액이 3,800억에서 6천억. 이 반기가 3천억, 3,400억이니까 대략 한 7천억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그죠? 내수 대비해서 수출. 라면의 내수 시장은 이제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한데,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굉장히 수출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뚜기에 대한 우려 요소는 이겁니다. 바로 해외 매출의 비중입니다.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10%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지만 삼양식품은 수출이 내수 대비 2배나 높은 수준이고, 또 농심은 미국에서 현지화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매출 비중이 시장에 관심을 끄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표를 조금 보면요. 라면 수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좀 부진했던 중국향의 수출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인 곡물 가격, 특히나 밀 가격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매출 원가 관점에서 또 좋은 시장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라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 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라면 가격을 2021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했단 말이죠. 이후에 정부에서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라면 가격의 제품 가격의 가격 인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에 반영하면서 실적 반영은 제한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부분도 관심을 가질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설비를 정설하거나 해외 공장 설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라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드라이브 걸고 있다는 겁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밀양 공장을 통해서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농심은 미국 현지 공장, 오뚜기는 이제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성과가 좀 미미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라면의 수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쪽으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올해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모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 비해서 오뚜기 주가만 유독 부진합니다. 이는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수에 너무 집중한 포트폴리오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가 좀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회사에는 굉장히 IR이 소극적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IR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